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이걸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교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간 기출문제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걸 기본서로 하고요. 2021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요 형식에 맞춰서 편집된 거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강의도 따로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것들은 계속 덧붙여서 보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잘 정복해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보험계리사, 노무사 많은데 그 시험 문제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객관식 문제를 쫙 푸신 다음에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시험 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맞는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제 생각에는 한 10개년도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게 되면 한 400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 교수님들이 대략 이렇게 과거 문제를 보면서 비슷하게 자기 복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자, 문제를요 이걸 한꺼번에 쭉 길게 풀면 재미가 없고 지쳐요. 그래서 따박따박 한 5문제씩 끊어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그냥 한 번에 막 40문제 다 풀고 시간 제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좀 약간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 책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설 보지 마시고 문제만 5개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6번서부터 10번까지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느덧 기출문제를 다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볼까요? 1번. X제랑 Y제를 생산하는 K국가, 코리아인가요? 아무튼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두 개의 재화 생산 조합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중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재화 생산 조합점은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쵸?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희소성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X제를 더 생산을 늘리게 되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시겠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가 X제가 되고 Y제가 되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평이 돼버리면 이거 P, P, C 이렇게 되면 이거 우아형합니까? 예, 수평으로 다시 바꿀게요. 여러분들의 예리한 눈초리에 제가 다시 그립니다. 자, 수평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수평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X제를 하나, 둘, 셋, 넷 증가시킬 때 X제를 증가시킬 때 Y제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하면 생산 가능 곡선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래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고 MR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MRT, X, Y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관심사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한계 비용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X제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수평이면 이게 빵이잖아. 그러면 X제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수평이면은 기회비용이 없네. 그럼 첫 번째 넘어가서 네,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우하형합니다. P, P, C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내가 x제를 하나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x제 생산하려면 뭔가 y제를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데 x를 증가시킬 때 y제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포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x제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요. 위에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면 기회비용이 빵이잖아요. 이거는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해. 근데 우하향하는데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그렇지.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형태만 표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원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준은 원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얘는 당연히 밑에는 볼록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y제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대략 그려서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x제, 여기 y제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x1, y1이 어디 있습니까? 200과 300 여기 있습니다. 100, 200 대략 맞춰 그릴게요. 100, 200, 300 자, 그러면 얼추 맞춰서 그렸습니다. 300과 200에 해당하는 점 네, 보이시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여기는 200 그리고 300 이렇게 있어요. 이게 x1, y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2, y2는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240인데 290이잖아. 290은 살짝 여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240이니까 여기쯤 될 거야. 여기가 300이라 하면. 자, 그러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합시다. 다른 걸로 해서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290이니까 살짝 조금 떨어지고 24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 240, 290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때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려면 여기 두 개 간의 직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직선을 살펴보면 얘랑 얘를 연결하니까 이렇게 직선이 될 거야. 이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40 넘어갔을 때 10 감소했으니까 기울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자세하게 하려고 제가 세 줄이나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체증하려고 하면은요, 여기 해당하는 점 중에서 여기 볼까요? 이게 40 증가했으니까 여기 280, 280, 28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기울기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80이니까 여기 280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위에 여기 보시면 얼마가 되었을 때 기울기가 4분의 1보다 크게 될 것인가 그걸 찾으시면 돼. 여기 쭉 280이에요. 여기가 200이고요. 여기가 240이고요. 여기가 280이에요. 나름 이 간격을 어떻게 똑같이 맞춘 거예요. 자, 이게 핑크 색깔의 기울기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체증하려면 이게 오목해야 돼.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기울기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10만큼 떨어지면은 280 되면 4분의 1 그렇게 되는 건데 그보다 더 떨어져야 돼. 그럼 여기 3번 볼게요. 280과 270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그렇지. 여기에 해당하겠지. 여기가 300,
290, 여기가 280이었어요. 예, 제가 그래도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딱 하면 28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270 하면 되겠죠. 270 여기쯤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 3번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딱딱딱 꺾이면서 오목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80이면 어떻게 돼? 280이면 280이면 요거 기울기랑 똑같게 되니까 기회비용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고 285 하면은 이 위니까 기회비용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쪽 공간에다가 다시 하나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기울기가 4분의 1이 되었다가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가면 기회비용이 일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체증.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런 형태잖아. 이런 형태. 이렇게 있다가 점차 이렇게 꺾여지니까 이거는 기회비용이 체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쉽게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2번. 여러분, 엑스제만을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하였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우선 첫 번째는 가격을 20%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원래 20%니까 이렇게 100%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20% 이렇게요. 그냥 20%로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총수입 아니겠습니까? 10% 감소했대요. 매출액이 총 지출, 총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역시 곱하기 100인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게 10% 감소했대. 마이너스 10%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판매량. 탄력성 나왔네.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탄력성이라는 게 뭐야? 맞아. 가격이 변화했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 늘까 말까? 가격 할인하면은 어떻게 고객들이 구름대같이 올까 말까? 그거를 파악하시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 그래서 P분의 델타 P 여기 있는 것처럼 곱하기 100%, 퍼센트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Q가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퍼센트 지워지면은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얘랑 얘가 지워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 대비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얘가 얼마 변했다? 탄력성에서 살펴보면 얘가 20% 가격이 상승했어요. 20% 상승했는데 얘가 얼마나 변했나 그거를 보는 거야. 근데 매출액이 10% 감소했대. 여기서 여러분 이 공식 아십니까? 매출액이라는 TR 총수입은요. P 곱하기 Q 이렇게 있잖아. 이게 중요해. 괜히 쓸데없이 막 그림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곡선 그림 그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내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TR의 변화율은 이렇게 TR의 변화율은 자, P 가격의 변화율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Q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가격이 얼마 변했다? 여기 주어진 정보를 대입합니다. 가격이 20% 증가했습니다.
20% 증가했고요. 따라오셨죠? 자, 근데 Q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10% 감소했답니다. 여기 10% 감소했대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 얼마야? 얘. 아니, 구할 수 있지.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30%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30%. 이러니까 20과 30, 마이너스 30 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값을 알 수 있잖아. Q분의 델타 Q 값이 마이너스 30%래.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추세가 안 씌우는 편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지우고 00 지우면 이거 절대값 씌우면 뭐 마이너스 1.5 씌우면 그냥 1.5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판매량이 얼마 감소했다? 30% 감소한 거야. 틀렸습니다. 탄력성은 얼마다? 1.5 해야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잘 좀 풀어봐 주세요. 자, 요 정도 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X시장에서 상품의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지금 Q로 되어 있고요. 수요 곡선도 QD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X제에 대해서 단위당 6의 판매 가격을 부과했을 때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사중손실, 자중손실을 구하세요 하면은 여러분 이거 생각나셔야죠. 뼈대를 살짝 그리면 공급 곡선에다가 상방 이동하나 수요 곡선을 하방 이동하나 0, 1, 2 찾으시면 똑같은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요게 바로 초과부담 사중손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이걸 그래프를 여기 텍스를 6만큼 부과하는 거니까 상방으로 6만큼 올라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급 곡선 보시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얘가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부전점에서 여기서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높이가 뭐라고요? 6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급 곡선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칠판에 6만큼 상방 이동하려면 P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공급 곡선 이거 P로 정리합니다. 이 P는 110이 전리 넘어가요. 그럼 여기다 정리할게요. 공급 곡선은 자,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 Q라고 쓸게요. S자는 빼고요. 그 다음에 110을 2로 나누니까 더하기 5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수요 곡선은 이거 P로 정리해. 4P는 400-Q 이렇게 있으니까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4로 나눠줍니다. 100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아내신 다음에 이 균형점을 찾아보면 돼. 그래서 요거와 같은 점을 찾아보면요. 이게 계산해 보면 거기 해설에도 잘 나와 있는데 60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정리하시면 돼. 아니면 여기서 Q와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 여기서는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정리하셔도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10 플러스 이 P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400 마이너스 4P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넘어가니까 6P는 얘가 넘어가니까 510 뭐 이렇게 해서 P값 구하고 P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Q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를 6만큼 부과했습니다. 여기다 6만큼 상방 이동시킨 거예요. 텍스가 6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 부과 후에 공급 곡선은
이거요. 6만큼 더하니까 2분의 1 Q 플러스 6만큼 더하면 얘가 6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새로운 녹색깔 조세부가 후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같게 놓으시면 돼. 원래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Q만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높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요 텍스 크기는 똑같으니까 요거는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만. 그쵸?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얘가 여기가 5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하면 이거 면적 구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데드웨이트 로스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높이가 6이죠. 6 곱하기 요거 어떻게 돼? 8 아니겠습니까?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38에 2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소비자의 선호 체계와 소비자 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볼까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완전 대체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하형하는 직선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죠. x제 가격이 y제 가격보다 높을 때 여러분 이거 완전 대체제인데 x제가 우리가 y제라고 할 때 x제를 뭐라고 하냐면 x제가 콜라고 저는 y제가 사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저한테는 콜라나 사이다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대체 관계에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x제 가격이 y제 가격보다 높을 때 우리 이런 말 문제는 거의 상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콜라나 사이다 똑같습니다. 둘 다 1,000원이면은 어느 걸 사든 상관없어요. 무차별해요. 근데 x제 콜라 가격이 사이다 가격보다 높으면 콜라를 사요? 이거는 정신 나간 거죠. 아니 x제 소비가 아니라 y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래 볼까요? 자, 무차별 곡선 어떻게 그리면 돼요? x랑 y 있으면 우하형하는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근데 여기 보시면 x제 가격이 y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되니까 py분의 px x제 가격이 y제보다 비싸니까 이거 1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기울기 1보다 크게 제가 그렸어요. 요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1번 해설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곡선은 우하형하는 직선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MRS로 표현하면 MRS XY는 1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MUY분의 MUX 하면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니까 요 점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일 땐 이렇게 돼 있고 이 점을 선택할 때가 효용이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y제만 구입하는 구석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지금 MRS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보다 XY가 상대 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X의 비용이 비싼 거야. 그러니까 X를 줄이고 Y 소비를 늘리게 되고 구석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만 구입한다. 네, 바로 틀렸네요. 네, 어렵지 않군요. 네, 1번 틀렸고 2번 볼까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L자 형태 아니겠습니까? 항상 동일한 양의 X제랑 Y제를 소비한다. 이렇게 동일한 양의 X제, Y제. 그렇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 무차별 곡선이 상관없이 뭐 이렇게 또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인데요. 아시겠지만 L자 중에서 여기 X와 Y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L자가 꺾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꺾이는 부분이 X = Y에서 꺾여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니까 L자 형태이고 그러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동일한 효용 얼마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점은 가만히 보면 여기 점선에 나와 있는 방사선 상에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니까 x랑 y의 소비량이 항상 같습니다. 항상 동일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객관식에서는 주로 많이 틀리는데 이 경우는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다음 3번.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예, 그래요. 우리의 관심사는 교한 비율이 관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다음 4번. 두 무차별 곡선이 교차할 수 없다는 성질은 이행성. 그렇죠.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성 또는 단조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A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된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묶음이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교차했어. 그러면 이 a 무차별 곡선 상에서 보면 a와 b는 효용이 똑같고요. 이해 가시죠? 파란 색깔 무차별 곡선 상에서 보면 a와 c는 효용이 똑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3단 논법에 따라서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으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b와 c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 안에 가만히 살펴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 자, C가 B보다 XJ랑 YJ 모두 더 많이 소비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다? 예, 맞아요. 이거를 단조성이라고 하죠. 단조성에 따라서는 C가 단조성이 뭐야? 다다익선입니다. B보다 C가 더 이렇게 효용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행성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행성의 원리에 따라서는 B와 C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완전성, 이행성, 단조성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공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돼.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5번.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직선이다. 이거 한계 대체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제곱을 풀어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어렵게 하려면 아니면 제곱이 있잖아요. 곱의 미분, 이게 분수안의 미분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제곱을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효용에다 루트 효용은 x 플러스 y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이거랑 다를 게 없지.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은 서수적 효용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x와 y 이렇게 있고 루트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이지 우와 향하는 직선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다음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XJ와 YJ만을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예산제약식은 이렇게 3X 플러스 2Y는 10 이렇게 있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값이라는 사람에서 YJ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을 잘 써서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목적식은 어떻게 돼? 효용 극대화잖아.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효용 함수는 x가 쓰레기 아닙니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어요. 제약 조건 봅시다. 제약 조건. 제약식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제약식이야. 익숙한 소득 먼저 쓸게요. 소득이 10이겠지. 소득 10. 얘는 자, x 앞에 붙었으니까 x의 가격이 3이고요. y의 가격이 2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3x 플러스 2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한번 형태를 봐볼까요? x, y 이렇게 있으면 우선 첫 번째는 이거 y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x제는 비제화야. 그래서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거 뭐라고요? 쓰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y는 재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대칭을 구하기 전에 y로 살짝 정리를 해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 x 플러스 효용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효용이 빵일 때는 루트 x잖아. 루트 x. 요 그림 아시죠? 기초경제 수학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러고 루트나 이런 그래프 잘 안 되시면 기본적인 거지만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효용이 빵일 때. 자, 효용이 1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10일 때. u가 10일 때. 그러면 x가 빵일 때 10이니까 여기 10에서 시작해.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효용이 10일 때. 요런 꼴이 됩니다. 개략적인 형태를 보기 위해서 효용이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예산제약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산제약식. 자, 여기 보시면 내가 x만 소비합니다. y만 소비합니다. 절편을 각각 찾아보세요. x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 x만 사면 y가 빵이니까 x는 3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3분의 10. 뭐 안 떨어지니까 3분의 10 쓰고요. 다 y만 사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 빵을 넣어. 그럼 y는 1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5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안에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 돼요. 오, 예, 약간 지저분하네요. 좀 이걸 작게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크게 됐어? 이렇게. 이해 가세요? 또 너무 작네. 아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색깔 영역 안에서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한 예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짬뽕 해봅니다.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점일 때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요점일 때 이렇게, 요점일 때 이렇게, 요점일 때 이렇게, 요점일 때 이렇게. 자,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극대화라고요? 여기로 갈수록 극대화지.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니 x제가 쓰레기라며. 쓰레기. 자, 이게 쓰레기가 되면은 뭐야? 더 이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바보죠. 효용이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나타냈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 x는 쓰레기네. 가능한 한 x는 소비를 하면은 효용이 떨어지네. 그럼 y제만 사야겠네. y제 최대한 몇 개 살 수 있지? 보면은 5개 살 수 있네. 요게 바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의 y제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답은 이렇게 4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맞아요. 이 문제도 아시겠지만 40문제 정도가 있는데 순발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좀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가 그것만 좀 잘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손쉽게 뭐 시간이 부족해서 늘 쫓기는 상황이지만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문제랑 그렇지 않은 문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능한 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